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전 부산일보 대기자님 몽돌 이성규님 나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대기자께서 대기자가 맞았는데 송기자인데 송기자. 다음은 우리 돌아오는 빼기로해서 복부인 이수경님 나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 매번 돌아온에서 돌아온 빼기로 했습니다면 그 돌아온이 더 강조되죠. 그렇죠. 돌아왔다는 걸 강조시켜줘요. 네. 자, 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네. 내 때문에 깊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. 진주평론의 황 대표님 때문이다. 네. 근데 진주평론이 거의 뭐 의회 방송 대신하기 그런데 왜 깊이가 되지? 그래서 깊이했을 수 있죠. 화면이 잘 못 나오나? 아니 어차피 의회 방송 머리도 비슷한데. 옆에 머리도 빠지고. 가발? 네? 가발 하나 쓰고. 가발 나 그냥 밀어서 밀었지 가발 안 쓰지. 조용하던 경남 인재 개발은 또 이전을 합시다. 이래가지고 또 경남도 의회에서 이춘덕 도의원 함양 지역구인데 이분이 또 경남 인재 개발은 함양이 최고다. 근데 함양에 이제 17개 경남도 산하 기관 중에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. 함양에. 그래서 함량만 없나? 함량만 없나요? 다 없죠. 없는 건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. 경남도 산하기관이 없는 시군이 뭐 함량만 없나? 그래서 좀 이게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지역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올 거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깊이 당했다는 내용하고 이 그게 메인 뉴스예요.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에 별거 아닌 건데 옛날 같았으면 막 상처받아. 네, 한번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렀을 텐데 그러네. 오래 가시네요. 네, 지금 벌써 몇 주째인지. 아 이제 저 컨트리 꼬꼬 김미 한번 넣어주세요. 자, 다음에 이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이제 5월 26일이니까 어제입니다.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요. 제주 중학교 모 교사가 이 악성 민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아마 2023년도에 그 서희초 교사 자살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좀 심하더라고요.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제 자녀들이 둘 다 이제 교사가 돼서 그 학교 내를 좀 깊이 좀 들여보고 또 있는데, 깊이. 네, 진짜로. 깊이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학교 현장과 네. 완전히 달라요. 완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뿌리부터 무너지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왜 쌤들이 일선에 있는 담임 쌤들이 직접 이렇게 민원이나 직접 학부모들을 만나야 되냐고. 왜 이렇게 돼요? 교장과 교감쌤 그다음에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. 왜 교장 교감이 책임을 못 받게 외부의 민원을 학부모 민원을 왜 차단이나 상담이나 이렇게 협의나 뭐라는지. 그 다음에 또 학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.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런 거 있으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죠. 네, 그런 걸 나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도 많은데 지금 1년에 1,700명씩 나온다는데 로스쿨 이후에 이 변호사님들을 각 학교 담당 학교에서 마을 변호사처럼 그렇죠. 학교 학교별로 이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생겨졌어요. 그러니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왜 밖에 일을 가지고 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나 이 말이죠. 작년에도 대전에서도 또 그러니까. 교사 한 분 또 사망하셨거든요.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.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교육당국이 교육지원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. 교장 학교 교감이 운영위원회는 있고. 뭐 하는 거예요?
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죠. 아 이거 분과가 있다니까. 있는 분과가 분과위원회가 있더라니까. 내가 옛날에 저희는 없는데. 애기들 없어? 그 네. 학교 있을 때 보니까 학교에 무슨 내가 그때 기자라고 네. 그런 거 담당을 시키더라니까요. 학교위원회. 그게 무슨 모든 민원이나, 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예, 민원이나 또 아니면 사법 관련 경찰 관련 뭐 이런 거 그죠?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담당하는 그런 위원을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. 한 10년 전쯤에 진주 그 유병주 교육장님이라고 아마 내가 성함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육장님하고 그 식사를 한번 하면서 그 학교에 민원 들어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뭐 민원 담당관 제도가 없지 거기는 그러니까 왜 담임 선생님이 직접 이걸 담당하냐고. 그러니까 진주가 자기 반 아이의 부모니까 그렇죠. 그거를 자기 반 아이의 부모인데 만약에 1학년 1반에 어떤 학생이면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밖에 그 없잖아요. 담임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이게 다른 지금 민원이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걸 일일이 또 학부모 전화를 받고 이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네. 보니까 이런 제도를 둬야 되겠나 이 말이죠. 유병주 교육장 맞고요. 2014년쯤에 계셨고. 유병주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게 학교로 전화가 오는 악성 민원 이게 경남도에서 진주가 두 번째래요. 그때 당시에 교육장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미 그때 2014년이면 네, 2014년. 그때부터 이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교 교사들한테 가해졌다는 뜻이거든. 그 학교 민원을 그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죠? 근데 학교에 뭐 학년부장도 있고 교무주임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죠? 교감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왜 이걸 일선 교사한테 이걸 책임을 맡기냐고. 아니 일단 1차적인 건 그 반 아이들에 대한 건 담임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 생활 관리까지 지도까지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민원이 아니라 문의를 하는 건 맞아요. 근데 맞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순하게 궁금한 걸 문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민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민원이 그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간.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것들을 제지하거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하고 연계할 수 있게 이 선생님이 변호사한테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뭔가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근데 그거를 담임 선생님 못한다고 해서 뭐 교무부장이 해봤자 교무부장도 결국은 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 못하지. 상대로 이야기해봤자 선생님, 담임 선생님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거의 다 비슷해요, 대응이.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반복 진행됐을 때 이게 어떠한 법률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고지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배치가 상시가 아니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비상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.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생길 때에 네.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수십 년 전에 우리 정교조 생길 때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노동조합이 생기면 몰래 그죠? 네. 그게 노동자들의 교사들이지. 권익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죠? 뭐 그런 거 참교육을 기치를 제가 하고 알기로는 나왔습니다만. 작년에 그래서 작년인가 올초인가 도교육청에 교권보호 뭐 무슨 단인가 해가지고 맨날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. 뭐 행시적으로 그 관리하는 그러면 이제 거기로 연락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겠죠. 근데 학교 일선을 보니까 제가 저기 옆에서 지켜보니까 교육실을 따로 걷거든요 우리가 교육실을 걷은 이후로 지금 일선 학교에 각종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요. 내가 보니까 굉장히 풍부하다고. 수시로 뭐 테레비 바꾸고 수시로 뭐 무슨 기기 바꾸고 담장 바꾸고 엄청나게 한다고.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애들이 학용품이 남아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넘쳐요 넘쳐. 그런 수준이라고. 큰 돈은 없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는 아직도 까마득합니다. 이런 사건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교권이 전 잠깐만요. 이 웃긴 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. 왜? 저는 본부장님이 저렇게 이렇게 거의 그 뚜껑 열린 수준으로 반응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. 왜냐면 애들이 학교 둘 다 교사거든. 애들이 그러니까. 교사하기 때문에 네. 이걸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됐지 학교가 나는 학교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주교대 100주년 그때 기념 특강을 한번 갔다가 그
이제 교권 추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이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뭐 2년 전이니까 이미 이제 교권 추락이나 이런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에 대한 이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네.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멘트를 빌리면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올해 지금 6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이게 적용이 될 예정이 있는데 뭐 정부에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뭐 계획 하나 없이 지금 교사들한테 이 직접 상태로 물어봐야 있다는 돼요. 거예요. 지금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? 아동학대법 있죠. 아동학대법 방지법. 그거의 개정입니다.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고 지금 교사 노조가 많더라고. 이제 교사 노조도 있고 뭐 전교조도 있고 뭐 옛날에 하던 뭐죠 그 한국 교총도 있고 한데 지금 지금 신세대의 교사들이 전혀 믿지도 않고 그 교사 노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? 교사들이 일선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거야. 교육 당국이고 뭐고 간에.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행정하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네. 제3자가 같이 구성된 어떤 협의체에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.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작년이니까 이제 저 보라매 공원하고 서울서 계속 했잖아요, 그죠? 시위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알았다, 해줄게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엉뚱한 그만 이야기한데 지금 교사들 진정으로 교사들이 뭐라는 건 뭐냐면 교사 뭐 권익 신장법, 교권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큰 악법이 뭐냐면 아동학대법인 거 있죠. 아동학대 방지법인가 그거 있죠. 요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그냥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해도 제지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냥 방치를 한대 방치. 이게 지금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. 제주교사 사망 사건도 그 내용 보면 그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. 그래 그거지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받고 그다음 또 개인 휴대전화로 막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 업무 이외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좀 그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가 하나 최근에 나왔는데 정교조 경남 지부에서 경남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경남 지역 교사 가운데 경력이 좀 적은 교사나 여성 교사, 그다음에 비교과 교사가 굉장히 그 어떤 갑질 피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, 또 3년에서 8년 차 교사도 갑질 경험률이 70%가 넘는답니다. 이는 이제 학교 안에 내 있는, 교사 사이 아니에요, 이거는? 학부모하고 관계가 아니라? 학부모의 관계인지 아니요, 교사. 교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. 교사들의 관계로. 예, 네. 학교 내 이제 위계 구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그건 않습니까?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이제 이와 별도로 조사된 거니까. 별도로 조사 내용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보건, 사서, 상담, 영양제, 소수직렬 비교과 교사의 갑질 경험률은 71%가 넘었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교사가 학업 이외에 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 내의 위계 질서, 뭐 사실은 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위계 질서에 따른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고통들을 이제 받고 있다.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닌 것이 개개인한테 설문조사를 조사를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닌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을 한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예,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학교 내에 뭐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그 학교 분위기가 또 다르고 또 교장 선생님은 되게 또 유하시고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또 그럴 수 있고 아니 어느 뭐 한 선생님이 학생부장실이 또 그럴 수 있고 있고.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특히나 계약직 내지는 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기간제 재계약이나 기간제 기간제나 아니면 교사라든지. 방과후 교사도 그렇고 다시 계약을 하려면 학교하고 당연히 관계가 좋아야 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겉으로 느낄 때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은
어느 순간순간에 이런 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하여튼 일단 교권 추락이 된 거는 우리 뭐 몽돌 그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정확한 것 교권 같습니다. 추락이 정확된 거는 정확한 것 같고 이제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내년에 지선이지 않습니까? 네. 지방선거인데 그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죠. 네. 그래서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오실 분들이 현재 이 학교 현장이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라든지 법률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냥 인성을 믿고 포용과 배려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있듯이 학부모 민원이 일정 선을 넘어섰을 때 신고 채널, 그러니까 신고라는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들. 교사가 예.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, 그렇죠.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그 단체, 그렇죠.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그런 같아요. 쪽의 활동들도 상당히 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면 결국 이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네. 이르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요.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대한 뭐 교원 교사에 대한 우리 존경심 이런 걸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보니까 안에서 그죠 서로가 불신이 너무 서로를 많아요. 네, 불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당국이잖아. 하나의 그 울타리, 하나의 기관이잖아. 그죠? 기관장이 뭡니까? 교장이죠. 학교장 아닙니까? 대외적인 업무는 학교장이 다 나와야지. 아유, 이걸 안 해요. 몽돌 책임을 en가 이야기해서 그래. 또 책임을 또 전부 찾아본다. 이선 교사. 그뭐 몽돌 이선규 뭐 그 자녀가 뭐 학교 교사란다 5대 학교고 또 찾아봐라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. 그만 그 정도 일단 문제 여튼. 제기를 한다는 네. 측면에서 뿌리부터 네. 나는 일단 굉장히 위험하다. 체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이게 한번 지금쯤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해야 될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어떤 그 단지 학교에게만 맡겨놓을 게 그렇죠. 아니고 이 지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아니 가져줘야 학교에 되겠다. 지금 70%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는데 여기에 맡겨놔봤자 뭐 그건 이 선생님이 참아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. 일선에 있을 때 네. 되었습니다만은 학교의 일을 그죠 교내의 일을 옛날에 교내 스스로 처리를 했단 말이죠. 그런 역량도 있었고 사회가 용인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 경찰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죠? 경찰이 들어가. 지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는 좀 뭐합니다.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뭔 일이 생기죠. 아들끼리 싸움한다든지 바로 112 신고하도록. 그럼요. 그래서 이게 117, 야, 112. 교내에 경찰이 들어가? 음. 야, 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. 이런 상황. 그때 내가 우려했던 바가 이겁니다. 이거. 일이 되면 선생님들도 애를 지도를 안 해요. 지도를 못 하고 무조건 경찰 불러 이래. 그럼요. 여튼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럼. 예, 근데 세대 그 간의 문제에 대해 가치관도 다 인식을 하고 다르니까.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다음 거 하시죠. 그래서 일단 안타깝게도 또 제주 중학교의 또 교사 한 분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다는 참. 아주 안타까운 너무 아깝습니다.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.